네, 안녕하세요. 프로네시스 수학입니다. 7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일자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났는데 1부 찍고 나서 2부까지 좀 많이 바빴네요. 자, 그럼 1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기억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신동아. 기억. 리미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라는 거죠. 그래프를 잠깐 일단 그냥 그려볼까? 그냥 문제 보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 하시고 특정한 숫자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점이 찍어지고 쭉 가는 뭐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 더하기 1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더했을 때 이것이 과연 0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도 1이거든요. 정확히 여긴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얘는 참입니다. 참. 자, 니은 볼게요. 자, 리미트 x는 1로 갔을 때 y는 마이너스 x는 존재한다. 어차피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죠. 극한값을 얘기할 때 좌극한 따져주면 되니까 1로 갔을 때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따져주는 것과 똑같잖아. 근데 이놈은 그냥 바로 거짓이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딕은 fx 곱하기 f 마이너스 x는 1에서 연속이다. 볼게요. 자, 일단 니은 선지에 의해서 f-x의 1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이거 강제로 연속을 만들어주는 방법 뭐라고 했죠? 0을 곱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fx가 1에서 0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1에서 0이 아니고 어떤 다른 숫자인데 이러면 좀 조심해야겠다. 일단은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좌우극한에 따로. 자, 시작. 자, 여기에서 1 플러스까지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확정값까지 3개를 일단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0이었을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무조건 연속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지만 0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상세하게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닐 가능성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가볼게요. 자, f-x는 일단은 1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놈이 1이야. 자, f-x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헷갈리시니까 1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서. 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의 확정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1 플러스일 때 요놈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시네. 1 마이너스일 때는 1이네요. 얘도 마이너스 1이 나네. 이거 느낌이 조금. 자, 그러면 1일 때 볼게요. 1일 때는 또 1이네. 세 숫자가 같기 때문에 얘는 참.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수학 A형 28번인데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 A형, B형 첫 창기해고 이때 A형 많이 쉬웠어요. 가겠습니다. 함수 fx 곱하기 fx-a가 x는 a에서 이거 잘 보라고 했죠? 어디에서 연속이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 물어본다고. 그래서 x는 a에서 연속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a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다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문제 풀면은 조건이 모자라요. 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A에서만 연속이면 물어보면 돼요. 사실 이 문제를 잘 보세요. A에서 연속이고 봐봐. fx는 A에서 일단은 0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fx-a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불연속이 가능한 구간이 두 개나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만 연속이면 된다.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넣을게요.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a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a 플러스일 때예요. a 마이너스일 때예요. a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어차피 같이 가는 구간이 어디야? 아, 마이너스 구간이랑 a는 따로 같이 가요. 문제 조건에 보니까 그렇죠.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니까. 그래서 요 놈은 따로 따져주지 않을까요? 선생님, 왜요? 구간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얘 구간 하나 따르고 얘 구간 같이 묶어서 가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fa 마이너스 곱하기 f 0 마이너스인가? 바로 계산 쭉 갈게요. 자, 출발. 자, a 플러스 a 마이너스 어차피 똑같은 값이에요, 요 놈은 똑같은 값이고요. a가 일단 양수일 때 할게요. 1번. a가 양수일 때는 여기다 양수 부분이니까 a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7. a가 양수일 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 놈 두 값이 그거예요. 곱하기 f 0 플러스인가? 0 플러스일 때는 그냥 7인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7. 여기 위에 따져준 거예요. 위에 따져준 거고 곱하기 이제 여기는 0보다 작을 때니까 요 놈은 1인가? 요 두 숫자가 같아야 된다. 선생님, 요거 그냥 a가 14면 되잖아요. 맞아요. a가 그냥 14면은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7은 0. 오케이, 깔끔.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따져볼까요? a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요 놈의 숫자가 바뀔 거야. 요 놈의 숫자가 바뀌어. 요 놈은 이제 안 바뀌어. 왜냐면 0 플 0만이니까 어차피. 그럼 요 놈은 이제 곱하기 7이고 곱하기 1인데 넣으시면은 애플 1인가? 요 놈은 애플 1? 애플 1?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네.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4 두 개를 더 하시면 답은 13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답을 제가 안 썼죠. 여기 답은 19번은 20번. 20번은 13이고 19번은 3번입니다. 좋습니다. 21번 갈게요. 제가 시험지가 이게 문제를 풀고 번호가 바뀐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서 헷갈려요. 근데 종이를 좀 아끼려고 번호를 짝대기 딱 치고 이게 바뀐 번호로 해요. 제가 이제 번호가 중복되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하고 할 때 이제 문제를 뽑아놓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뽑아놓고 검토한 김에 어차피 이걸 강의할 때 보고 하기 때문에 번호에 약간 읽는데 착오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혼동이 될 때가. 자, 21번. 자, 이거는 조건을 보시면은 x제곱분의 fx는 1이다. x가 무한대로 갔죠. 무한대로 갔으면 최고차항이 1이라는 거네. 이차함수라는 거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fx에 대한 힌트가 하나 주어졌네요. fx에 대한 힌트. fx x제곱 어쩌고야 일단은.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x-1 0분의 0꼴이네. 그리고 k로 간다. 알겠습니다. 얘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이차함수니까 이게 이차함수고 최고차항 계속 1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차함수임에도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 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x-1이라는 근을 무조건 같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 근은 무조건 가져요. 그게 x-1이 또 나올지언정. 괜찮아요? 좋습니다. x-1 x-t라고 쓸게요. 편의상. 괜찮아요? 고놈이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x-1 분모가 붙어져 있죠? 약분 됐을 때 여기서 1을 넣었을 때 이게 1-t라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1-t는 k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에서 나옵니다. 괜찮아요? 늘 만족시키고 gx는 x 플러스 2-x hx는 fx 곱하기 gx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 알겠어. 2에서만 연속이면 되는구나. 그럼 2에서 이제 gx가 문제가 숫자가 달라요. gx가 g2 플러스가 g2풀 g2마 어차피 연속이어도
같이 따라가는 게 2마랑 2랑 같이 가네요. 구간을 잘 보세요. 자, 2마일 때는 여기는 3이에요. G if일 때는 0이에요. 요놈이 곱하기 fx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2에서 이제 연속이 돼야 돼요. 이제 fx는 요놈인데 이제 2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니까 요놈이 1 곱하기 2마 t랑 곱하기 1 곱하기 2마 t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0이야. 그럼 선생님 얘도 그냥 0이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잘 보세요. 0이랑 3이랑 다른 숫자인데 얘가 어차피 0이면 다른 숫자가 같게 되겠네라는 논리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t는 2입니다. t가 2가 되시고요. 그럼 k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잘 봐요. 저한테 배운 거 그대로 쓸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함수를 뺐는데 x 밑에 분모는 x 제곱이고 제가 말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고 x가 0으로 갔을 때는 최저차항의 힌트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차항은 요거다를 알려주는 거고 무한대로 갔을 때 최고차항은 요건데 분모가 2차항인데 어떤 숫자 0이 아니야 어떤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자도 2차항에서 끝나야 되는데 근데 3차가 있네? 그럼 3차를 없애주셔야겠지. 3차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필연적으로 x 3승을 가지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3승과 사라지시고 2차항을 알려주고죠. 2차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놈은 마이너스 11 x제곱까지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해서 끝!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여기다가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편의상체가 이렇게 놓을게요. 두 번째 조건 이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x-1 인수를 갖는다는 거죠. x-1 인수를 갖고 그것을 조립제법 해가지고 x-1을 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조립제법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 보면 알 거예요. 고1 때 배운 조립제법 써봅시다. 근을 1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근을 1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놈 이렇게 마이너스 10 쓰시고 마이너스 10 쓰시고 에마 10 쓰시고 에마 10에다가 에마 10인데 필연적으로 요놈은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식이 나오겠지. A랑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뭐냐? B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은 0이다가 첫 번째 관계식으로 나와. 왜? 1을 인수를 무조건 가져와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극한값은 x-1은 이제 약분이 된 거야. 약분이 된 거야, 이놈들. 약분이 되고 이제 요놈이 x-1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에마 10 곱하기 x-1로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잖아. 사실 이게 조립제법에 의하면. 그리고 요게 약분이 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x-1분의 x fx 그리고 요것이 9가 나온다고 했죠. 마구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다 그럼 뭐 넣어야 돼? 이제 약분 끝났으니까 1 넣으시면 되잖아요. 1마 10 플러스 에마 10 이것이 마구인데 요놈이 벌써 마구니까 a는 10이네. a가 벌써 10이에요. a가 10이고 b도 0이네. a는 10이고 b는 0이다. 알겠다. a는 10이고 b는 0이다. 식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어디 거 문제냐? 평가원이신가? 좋다. 평가원 문제 아주 좋다. 자, 이렇게 해서 a가 이제 10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리미트 x, fx, x분의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고 x분의 1이면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쓰세요. 쓰라고. x 3승분의 1 써.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1 쓰시고 플러스 x분의 10 숫자가 좀 기호가 이상해서요. 에다가 뭘 곱했죠? x를 곱했나? 그리고 리미트가 어디로 가시죠? 무한대로 가나? 무한대 제곱분의 1 어차피 0이야. 괄호 단위가 여기 계시는데 요 놈을 곱해셔가지고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가로 단위를 판단할 수 있겠네. x제곱 무한대 제곱분의 1은 어차피 0. 괄호 단위에서 요 놈들은 작은 숫자들. 요 놈은 10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10.
괄호 단위에서 큰 것만,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 남는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우고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방송이 아니라 강의 방송? 강의 유튜브. 지금 미적분을 처음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목표가 왜 미적분을 하시려는지,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적분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적분이 점수 따기 요새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기하를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뭐 내 적성은 기하가 진짜 왔다. 진짜 나는 기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하도 점수를 따는데 그렇게 좋은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확통이 그나마 좀 좋은 과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점수를 따는데. 심지어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이걸 감안하고 공부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만 내년에 개정되는 수능 교육 과정에 미적분과 기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확통이 무조건 들어가 있고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거면은 확통하라고 그런 뜻인데 재수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는 양이 너무 적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그런 학생 가르쳐 봤는데 진짜 압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고3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재수를 생각하는 것도 뭐 나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재수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꽤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압도적으로 공부량이 모자라가지고 수능 성적이 아쉽게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수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을 잘 알아야 돼. 재수를 할 거면 나는 내 실력에 거의 뭐 9할까지는 다 발휘를 했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해도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재수가 그렇게 꼭 성공적이라는 결과를 보장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덧붙입니다. 자, 23번 갈게요. 23번 그림과 같이 곡선 이게 자꾸 이게 옷이 약간 탄탄해가지고 이게 마이크가 이게 살짝 닿네요. 그림과 같이 곡선이 돼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 그림만 빠르게 그릴게요.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축을 그리시고 축이 벌써 세로 여기 삐뚤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림만 잘 알아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놈에서 y는 x를 하나 그려볼까? 노랑이로 아니면 녹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x 얘는 좀 섬세하게 잘 그려주시고 여기 a가 2,2에서 만나시네요. a 2, 표시하시고 이제 p는 a,a라고 빨강이로 좀 표현을 할게요. p a,a 그리고 이제 요놈이 어떻게 돼 있냐? 흰종이로 하자.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놈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R은 이제 좌표를 직접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A, 문제를 풀 때 6-A제곱 이런 좌표는 무조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쓰는 좌표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렇게 좌표를 쓰셔야 돼요. P, A, A 뭐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출발할게요. PR분의 PQ인가? R이 어딘데? PR은 이제 길이가 구하기 쉬울 것 같아. 자, PR 한번 해볼게요. PR은 여기에서 여기 Y값에서 여기 Y값 뺀 거니까 6-A-A 제곱인가? PR분은 벌써 끝났어요. PQ가 이제 뭐냐? Q가 어딘데? 아, 여기가 Q구나. 여기는 2에서 A를 뺀 거니까 2-A네? 여기는 A인가? 이 PQ의 길이는 그럼 2-A네? (2에서 A 뺀 거니까) 괜찮아요? 이 약분이 돼. 물론 리미트가 이제 2로 갔겠지.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괜찮아요? 얘는 뭘로 약분이 되냐면 2-A 3+A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자, 그리고 요게 2-a가 이제 약분이 되셔가지고 3 플러스 1인데 2이 왔으니까 5분의 1인가? 그래서 이게 5분의 1이네요. 답은 5분의 1. 5분의 1이고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2번. 자, 24번 갈게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한편 fx가 실수 전체 집합수 드디어 나오는데 실수 전체 집합수 연속 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요놈이 실수 전체 집합수 연속이면 아이디어 하나만 좀 제시해 주세요.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함수인데 혹시 그 구간이 나눠지는 곳에서 연속이면 아예 되지 않을까 fx 자체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은 뭐야? 0 넣었으니까 a인가?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a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폐기. 얘는 이제 안 되겠다 느낌이 좀 오셨죠? 그럼 이게 fx-1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문제가 되는 구간이 fx라고 하는 것은 0이고 fx-1이라고 하는 것은 1 아닌가? 그래요. 그럼 이제 두 개를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잘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어차피 fx 함수고 얘도 fx 함수인데 얘는 이제 평이도 한 것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속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놈이 문제인 구간은 x가 0일 때가 문제고 얘는 x가 1일 때 문제라는 거야. 불연속인 그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그럼 그 두 가지 구간을 그냥 다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어차피 0일 때밖에 없고 얘는 1일 때밖에 없으니까 0에서 연속을 만들어주고 1에서 넣었을 때 연속을 만들어주면 그냥 문제는 끝이에요.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이게 평가원이야 뭐야? 교육청인가? 왜 구분했냐면 평가원에서는 분명히 0을 곱하는 핵심을 좀 물어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0을 곱해가지고 강제로 연속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잠깐 해보고 이게 일단은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0이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0을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네. 지우개 어디 갔니? 0부터 해보자고. 0부터 해보자고. 이게 1번이고요. 0을 넣었을 때 얘는 F0이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0이 돼버리면 좀 편하다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을 보니까 진짜 0이네. 진짜 곱하기 0이라서 0 곱하기 어떤 숫자는 0으로 연속이 돼요. 그럼 1번 구간은 일단 오케이야. 무조건. 자, 2번 경우 갈게요. 이제 2번. 누가 불연속이에요? 얘가 불연속. 얘가 그러니까 x가 1일 때야 이제. 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x가 1일 때 이제 불연속을 따져야 되는데 그럼 1에 넣어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불연속 느낌 왔어. 그럼 F1에 관한 건가? F1은 어디 구간에 있지? 0보다 큰 구간인데 그러면 이게 F1이라고 하는 것은 뭐 1 플러스든 1 마이너스든 F1이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A인데? 왜냐면 0보다 크니까 1이라는 숫자는.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얘도 0 곱하기 불연속 하면은 깔끔하게 얘는 불연속 곱하기 0 해가지고 다 0을 만들어줬고 얘는 0 곱하기 불연속해서 불연속을 다 연속인 0으로 만들어줬잖아. 같은 숫자인 0으로 만들어줬잖아.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0을 곱하지 않을까를 의심한 그것이 일단 핵심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에서. 그걸 파악했으면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서 답은 4번.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 실수 T에 대해서 곡선이 이렇게 생기신 곡선이 있으시네. 만세. 이렇게 생기시고 0 넣었을 때 0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네. 축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X축인데 디테일이 살짝 어긋났지만 그래도 알아보시죠? 못 알아보시진 않으시겠지. 자, 여기서
y는 t가 이 절대값, 요 놈은 뭐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절대값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고 할 때 y는 t 쫙 그려주시면 y는 t 이렇게 한번 그릴까? 얘는 몇 개 만나죠? 둘, 셋, 넷. 네 개를 만나네. 아, 이 축 말고 여기 이렇게. 얘가 이제 여기 됐을 때는 이건 두 개인데 여기 이렇게 딱 했을 때 살짝 커지면은 두 개, 정확히 이 점일 때 세 개, 그 살짝 밑만 가도 네 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네. 여기 꼭지점이라고. 그래서 꼭지점은 사실 1,1이거든요. t가 1일 때 불연속이겠네.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 2개, 4개가 되는 딱 그 점이 t가 1일 때네요. 그러면 어디서 불연속이죠? ft라고 하는 함수는 불연속이라는 것이 t는 1일 때네. 새로 함수를 정의한 거 아셔야 돼요. 함수를 새로 정의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ft라고 하는 것을 여기 함수에서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야. 요걸 함수 ft로 새로 정의하신 거예요. ft가 우리가 아는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아니야. 그때 교점의 개수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이 y는 1일 때고 그때는 불연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 교점의 개수 f1 플러스 즉 f1 플러스는 총 2개 f1 확정값이에요. 3개 f1 마이너스는 4개 해서 이게 좌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아예 다르잖아. 좀 상세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불연속인 점이 y는 1일 때, 그러니까 t가 1일 때인데 딱 봐도 gt가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래. 곱하기 gt를 했는데 그리고 1차 함수라고 줬나? 2차 함수라고 줬네. 최고차인 개수가 1인 2차 함수.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래. 선생님 이게 t가 양수치라고 안정이 됐네. 그러니까 t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올라가. 불연속인 중에 하나 더 있네. 어디서 0. 0일 때 교점 2개인데 0 마이너스일 때 교점 0개고요. 0개. 0 플러스일 땐 교점 4개네요. 얘는 4, 2, 0으로 불연속이네요. 그래서 ft 곱하기 gt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만들기 위한 gt는 뭘 근으로 가져야 돼? gt는 t-1 t라는 함수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을 근으로 가지고 0을 근으로 가져서 t가 1일 때 곱하기 0을 만들어주시고 t가 0일 때도 곱하기 0을 만들어주셔서 강제로 실수 모든 실수에서 요 두 개의 곱을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GT의 청체였네. 너무 상세하죠? 그래서 이제 G3 값을 구할게요. G3은 2, 3은 6이네. F3은요? F3은 요거 3이 있을 때, T는 3일 때. 두 개. 답은 8. 자, 26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또 나왔죠? 무한대로 갔죠? 최고차항을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무한대는 최고차항을 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도구다. 근데 밑에가 1차항인데 이번에 위에가 3차항이네. 그럼 3차항 일단 지워주세요. 3차항이 그대로 있어서 요놈은 날라갔어. 분자의 마이너스 x 3승이나. 그 다음에 2차항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차항이 있으면 무한대가 돼버린다니까? 지금 무한대로 갔는데. 그 다음 이제 이게 사라지고 나서 여기 뒤에 마이너스 x 3승으로 이제 fx 마이너스 3승 있잖아. 이게 사라지고 나서 최고차항이 1차항밖에 안 된다는 거네. 그래서 fx는 2차항이 없는 그리고 1차항의 개수도 알려주죠. 3x니까 얘는 6x네. 상수가 하나 있겠지. c라고 해볼게. 그럼 이러면 이제 미지수로 나타냈어요. 그 상수에 대한 힌트는 뭐야? 나네. 0으로 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한 것은 c가 마이너스 7이네. 이렇게 쉽게 줬어요. 그래서 f2의 값은
8, 12, 마이너스 7, 13. 자, 27번 가겠습니다. 자, fx는 x 플러스 3.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잘 보시면 gx는 1차함수죠.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극한값 존재. 그래서 gx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걸릴 부분이 없어. 그럼 fx가 어디서 걸릴 것 같아? fx가 a에서 걸려야겠지. a에서 걸려야겠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일단 그냥 fx가 a에서 연속이야.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아예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에서 항상 연속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두 번째. 자, fx가 a에서는 불연속이거든? 근데 gx가 a에서 a를 넣으니까 이렇게 돼요. gx가 0을 곱해가지고 강제로 연속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네. 여기서 a는 마칠이 나오죠? 여기에 한번 볼까? f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서 뭐가 나오지?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시면은 f3 뭐랑 같아? a제곱 마이너스 a랑 같으면 되잖아. fx가 지금 괜찮아요? 계산 m하 3 f2 1 모든 실수 곱을 구하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마이라고 73, 2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1이네. 답은 21이네요 바로. 자, 여기까지 27번. 자, 28번 갈게요. 지우고 28번. 왠지 2부 촬영이 1부 촬영 끝나고 바로 하면 참 좋은데 1부 촬영 끝나고 2부 촬영 정말 오래 걸려. 요새 뭔가 할 일이 많네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좀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발할게요. 28번 가겠습니다. 두 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뭐 이렇게 있는데 fx, gx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갈게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fx, gx니까 근데 gx가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x가 2보다 클 때 x-2분의 1인데 잘 생각해봐요. 얘는 만약에 지금 gx 얘기예요. gx 얘기 2 플러스일 때 x-2분의 1이고 2-1일 때 x-4잖아. 근데 만약에 0을 곱하기 위해서 이게 x-2 하나만 곱했다고 해봐요. 이거 1승이야 1승. 그럼 이게 참 재밌는 게 얘가 2에서 연속이 된 거 2가 딱 돼서 얘는 0이네. 2-2 0 곱하기 뭐 마이너스 2니까 0인데 요 놈은 극한값으로 정의가 돼요. 극한값으로. 함수값이 없지. 얘는 뭐야? 1인의 극한값으로 보면 2 플러스니까 일단 확정값은 아니고 어차피 확정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네. 그리고 그 논란은 없네. 그래서 확정값 0분의는 뭐 문제 안 삼아도 돼요. 아무튼
우극한에서 2보다 살짝 클 때는 1이 되잖아, 정확히. 1하고 0하고 같지가 않잖아.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얘가 사실 이 문제는 특이하게 절대값하고 약간 비슷한데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1승으로는 모자르다. 2승으로 있으면은 얘는 어차피 0의 제곱이니까 0인데 얘가 하나 소진되더라도 0이 될 수 있네. 그래서 0은 0이다 해서 드디어 같아지네요. 결론! 2보다 클 때 x-2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호호, 이건 0을 만들어주는 문제는 아니네요. 보니까 0을 만들어주는 문제 아닙니다. 0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숫자가 같으면 돼요. 그냥 풀게요. 그냥 푸는 문제. 0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그냥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이거 저에 대한 별명을 잠깐 할게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게 fx야. 그럼 gx는 2차 함수예요. 2차. 그래서 fx, gx가 이게 연속함수. 물론 2에서는 어떤 다른 값을 가져요. 2가 아닐 때는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을 때 fx 곱하기 gx를 연속으로 만들어주기에는 gx는 필연적으로 x-2의 제곱을 가져야 돼요. 왜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 놈 볼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아까 문제 풀 때 이렇게 했냐면 x-2, 2보다 클 때의 리미트. 만약에 k가 2가 아닌 어떤 숫자를 근으로 나머지 가졌다고 해봐. 그럼 얘는 약분이 대시지. 그럼 2-k인데 일단 0이 아닌 어떤 숫자예요. 자, 2 플러스일 때 그럼 리미트 2-일 때 해보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2보다 살짝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얘도 뭐 똑같아요. 이게 약분이 되시겠지? 얘는 왜 하향으로 하세요? 그냥 하향이 보였어. 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나오겠네. 2-k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얘랑 같아야 돼요. 연속이려면. 근데 0이 아닌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을 수가 없거든요. 연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으려면 그래서 필연적으로 2-k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절대값에 관한 극한이나 미분. 이런 문제에서 이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제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저 자신에 대한 변명인데 이건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미분에서 많이 나와요. 지금은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출을 다 봤는데. 최근 기출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서 자, 넣을게요. 2 플러스 할게요. 2 플러스. 그럼 2 마이너스. 그래, 2라는 값은 구간이 똑같이 묶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같이 2가 묶어져 있는데 그래서 굳이 따지지 않을게요. 연속에서. 자, 2 플러스일 때 식으로 쓸게요. 식으로. 그 다음에 x-2가 분모로 붙네. fx, gx가. 자, 2-일 때 볼게요. 2-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가 붙으시고 곱하기 x-4네요. 요 놈은 뭐 굳이
굳이 얘라고 쓸 필요가 없이 이제 숫자 넣어버려도 돼. 왜 0분의 0 꼴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는 0분의 0 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을 해주시고, if를 넣으시면 얘는 3가? 얘도 3면 되겠네.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4면 되잖아. 됐나요? 좋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여야겠네. 그럼 얘가 2여야겠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니까. 그럼 a는 2네요, 필연적으로. 답은 그래서 a는 2입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29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의 이차함수 fx가 이것을 만족하는데 되게 뭔가 복잡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선생님 이거 절대값 나와버렸는데요? 나왔군요. 그렇군요. 절대값은 조심해야 된다니까? 0 플러스일 때는 그냥 x로 나오고 0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와가지고 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알겠어. 자, 이거 이차함수라고 했을 때 한번 최고차 1인 이차함수 아무거나 한번 세워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 한번 내볼게. 얘! 너 뭐니? 됐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mx라고 할게요. a가 중복 대신. 전 중복 때도 그냥 쓰긴 해요. 제가 문제 풀 땐 그냥. 어차피 내가 아는 a랑, 내가 생각하는 a랑 네 a는 다르다고 놓고 풀면 되는데 그건 멋있지가 않잖아. mx. 빼기, 이제 요놈 넣어. 마이너스 x분의 m. 진짜 마이너스 x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돼요. 요놈이 그리고 사라지신다고, 요놈이. 그럼 결국에 나오는 게 x분의 2m 곱하기 절대값 x라고. 절대값 x는 여기다 붙였어요. 절대값 x는. 그럼 얘들 괜찮나요? 그놈이 a래.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야? 리미트 x는 0 플러스로 보냈으면은 약분이 이게 2m은 a가 나와요. 리미트. 원래 리미트 기호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은 마이너스 2m이 되네. 왜요? 마이너스 x로 넣어서 마이너스 x랑 x 약분해서 마이너스 2m이라고. 자, 잘 봐요. 0이 아닌 숫자 m에서 0이 아닌 숫자 m이라고 했을 때 a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선생님 0이 아닌 숫자인데 여기 같다고 0이 아닌 숫자인데 이거 같았어. 이건 그냥 모순이네. 그러면 m과 a가 둘 다 0인가? m과 a가 둘 다 0인가? 참. m과 a가 둘 다 0일 때는 딱 되네. 이렇게 써주면 좀 구분 쉽지 않을까요? 2m은 마이너스 2m이라고. m은 0이잖아. m이 0이면 자연스럽게 a도 0이라고. 그래서 이놈은 0이야, 0. 자, fx분의 1은 3이다. 그럼 x분의 1 넣어. 그리고 x분의 1 넣었을 때 이놈은 x분의 1이었지. 재활용.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나? x가 무한대로 가면 0, 무한대 제곱분의 1, 무한대분의 1 다 0이고 n만 남네. n이 뭐라고? 그래서 n은 3 주는 거네. n은 3. 19S의 끝! F2의 값은 4 더하기 3인가? 그래서 7. 답은 4번. 괜찮아요? 문제 자체가 뭐 썩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이거 나왔네. 요놈. 요 절대값을 연속으로 충족시켜주려면 같은 항의 개수, 항이 2차항이 필요해. 근데 얘 1차항이잖아. 아예 여기 있는 개수가 0이 돼버리면 되는 거잖아. 아예 개수가 0이어가지고 요 1차항이 존재 안 해버리면 어차피 0이라니까. 그런 아이디어였네요, 이건. 뭐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요.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것도 무한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무한대가 x제곱인데 분모가 x제곱이면 얘는 2x제곱을 가지네. 끝.
얘 하나는 가에서 해석했고요. 최고창이 어차피 그리고 제곱에서 끝난다까지. 그래서 2x 제곱이 최고창. 자, x가 0으로 갔을 때 분모의 최저창이 1창이고 그러면 분모의 최저창도 1창이네. 상수는 없네. 그리고 그 값이 3이네, 1창이. 그래서 f2의 값은 8 더하기 6이니까 답은 14에서 2번입니다. 자, 31번 갈게요. 제가 설명하는 무한대로 갔을 땐 최고창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 다음에 0으로 갔을 땐 최저창에 힌트를 준다는 거 핵심이니까 꼭 알고 가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문제 풀면 돼요. 자, 31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무엇이냐?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알겠어. 더하기 1은 0이라? 이건 새로 줬네. 더하기 1 넘겨. 물론 x는 무한대로 간 겁니다. 맞지? 예, 맞습니다. 1 넘기시면 되잖아. 어차피 1은 x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하나 나오네. 이게 가에서 주어준 힌트. 이번엔 좀 신박하네. x는 0으로 가니까 최저창을 볼 건데 최저창이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안 돼. 왜? 분모의 최저창은 2창이기 때문에 얘 최저창 fx-3의 최저창도 2창이어야 돼요. 근데 3이라고 하는 것은 0창이잖아. 상수항이잖아. 그럼 3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fx는 일단 3이 붙어요. 그래서 3을 일단 없애고 최저창 마이너스 x제곱 성립하시네. 끝이네. 나조건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네. 1창 없고 됐나요? 그래서 f1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뭔가 여기서 진이 빠지네. 뭔가 조건이 너무 풍부하게 준 것 같아. 조건을. 교육청 문제구나.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청 문제의 완성도가 살짝 모자랄 수 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육청 출제진들이 못한다는 뜻 결코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의견으로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중에 끝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느낌을. 자, 지우시고. 저랑 문제 많이 풀고 제가 푸는 방법을 함께 따라오시고, 그렇구나. 강의가 재미있으면 좋겠네요. 보면서. 과자 먹으면서 보시고, 초코송이 먹으면서 보시고, 시리얼 칸초 먹으면서 보시고, 통크 먹으면서 보시고, 빈치 먹으면서 보시고, 포카칩 먹으면서 보시고, 포카칩 먹으면서 볼 때 주의사항 손에 묻습니다. 주의하시고 과자 먹으면서 봐도 됩니다. 보다가 요 풀이는 괜찮은데 내가 좀 체화 좀 시켜볼까? 잠깐 멈추게 하고 얘는 이렇게 푸시네. 조금 신기. 나도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 제가 문제를 한 문제만 풀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풀이는 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보면서 요 풀이 또 나왔네. 떠먹여주는 수학. 그냥 보면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32번 가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리미트 X는 무한대인데 어차피 이게 참 재밌네. 이거 무한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어차피 괄호 단위에서 요 놈은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시 AX제곱인데 요 놈이 2니까 A가 2네 그냥. 괜찮나요? 그래서 그 다음 거 2x-1분의 액마 1분의 액프릴 액마 1 액프릴 인수분해 해준 거예요. 했을 때 1을 넣었을 때 요 놈이 b네. 그래서 b는 1, a는 2, b는 1이니까 2개 더하시면 3입니다. 자, 33번 여기다 할게요. 자리가 좀 남아서요. 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x, gx가 실수 전체 집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잘 봐요. fx는 0에서 말성, gx는 a에서 말성. 근데 a에서 명백히 2x랑 2x-1이니까 달라요. 0에서도 달라요. 그래. 알겠어. 그럼 시작. 일단 0과 a인데 0을 넣을게. 0을 넣었을 때는 어차피 다른 숫자야. 얘는 다른 숫자야. 그냥 x라고 했어. x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숫자. x라고 하면 좀 그래요. 어떤 다른 숫자겠지. 곱하기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0 넣었을 때 한번 볼까? 0은 어디 있지? a의 범위부터 정해야겠네. a가 0보다 클 때라고 일단 놓자. a가 0이라고 클 때 일단 놓을게요. a가 0으로 클 때. a가 0보다 클 때는 0이라고 한 것은 a보다 작은 구간이죠. 그래서 이 0 맞네. 2x 곱하기 0은 0 맞네요.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a보다 큰 구간인데 이건 말이 안 되네. a가 0보다 작다 구간은 잘 봐. a가 0보다 작다 구간은 구간을 보세요. x가 a보다 큰 구간이 a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 구간에 0 마이너스가 있잖아. 0 플러스든 0이라고 하는 게 여기 구간에 있잖아. a보다 큰 구간이라고. 근데 a보다 큰 구간에다가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잖아. 얘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불연속이지 얘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a는 0보다 크다고. 이해됐습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게 판별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번엔 불연속이죠. 그럼 얘 f에다가 이제 0을 넣었을 때 a는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나오면 a는 1이 되고 깔끔하게 a는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네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알겠어요.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잘 봐요. 요 두 함수가 전체 구간에서 불연속인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불연속인 부분 한 개가 있고요. 얘가 불연속인 부분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불연속일 때 얘가 0을 곱해야 돼. 0. 얘가 0일 때 얘가 불연속.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만들어주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구간이라고 하는 게 얘는 0에서 이게 돼 있는 거고 얘는 A에서 구간이 나눠져 있어. 그럼 이 도대체 A가 0보다 크냐 작냐가 문제야. 왜? 얘는 0플 0마를 따져줄 건데 얘에다가 0플 0마를 넣었을 때 얘가 0이라고 하는 게 A보다 큰 구간에 들어가니 작은 구간에 들어가니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큰 구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큰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0-1에서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이라고 하는 게 A보다 큰 구간에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지. 0이라고 하는 게 A보다 작은 구간에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2x에다가 0을 넣는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0이라고 하는 게 A보다 크면 안 된다고. A보다 큰 게 0이기 때문에 지금 0에서 연속 불연속을 따져줄 때 A보다 큰 게 0이기 때문에 얘는 0 넣었을 때 불연속이라고 명백하니까. 근데 얘에다가 이제 0을 넣으시면은 A보다 큰 구간이잖아, 0은. A보다 큰 구간을 봐야 돼. X는 A보다 클 때는 2x-1을 따라가는데, 그럼 2x-1에다가 X에다 0을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이라서 0이 아니라고. 됐어요? 그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 A값이 1 나와요. 대단히 개념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제가 말하는 논리를 잘 들어보시고 2번, 3번 들어보세요. 이해 가능합니다. 당신이 고등학생이면 이해 가능해요. 지금 뭐 나는 중학교 수준이다. 나를 비하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억지로 비하하지 않는 이상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슬기로운 당신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해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떠먹여준다면 이건 멈춰야 돼? 모르면 멈춰야지. 떠먹여 드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냥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본인에게 맞춰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3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은? 이게 참 재밌어요. 요거 하나만 써놓을게, 일단. x n'인가? 뭐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얘부터 일단 좀 해석을 해볼게요. fx가 한 5차 함수라고 한번 놔볼까요? 선생님 왜요? 6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7차일 수도 있잖아. 그래요? 뭐 6차로 놓을까? 일단 처음에 6차로 놓을게요. 아, 이게 엉망풀이가 아니에요. 요 n이라고 하는 건 넣으면 어차피 자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6부터 한번 넣어봐. 6차라고 넣으면은 최고차를 따지는 거네. 얘는 보는 것도 아니고 괄호 단위에서 평가에서도 괄호 단위에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없애버려. 나를 현혹시키지 마라. 나는 현혹될 사람이 아니야. 6차라고 하면은 얘 6차가 최고차, 낮은 차 의미가 없어요. 아, 6차고 했을 때 n은 5네. 그래서 6차 해가지고 fx는 6x 6승 뭐 이렇게 나오겠네. 두 번째 볼게요. x가 0으로 갈 때 x의 n, 5가 4인 자연수 n이 존재한다. n이 5기 때문에 최저차항이 5차여야 돼요. 이럴 때 제가 6차라고 놨더니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x가 0으로 갈 때니까 최저차항이 x의 n승 차수인데 n이 5일 때잖아.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게 6차일 때는 n이 5여야 된다고. 필연적으로 최고차는 6차에서 6차에서 6이 나와야 된다고. 6차 6이라는 숫자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6x 6승인 거예요. 최고차항이랑 최고차항이 같아야 된다고. 무한대일 때는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똑같은 논리로 n이 4일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n이 3일 때, 선생님 그럼 n이 3일 때도 똑같네요? 아니, 해볼게요. 문제가 안 되나 한번 볼게. 6x 4승 n이 3일 때 맞아. 문제 없네. 아, 문제 없네요. 4x 3승이면 되잖아. fx 자체고 얘는 fx랑 관련 없는 숫자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괜찮잖아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문제 없거든요. n이 3일 때. n이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좀 말썽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3차가 충돌되네. 여기에 최고차항이 일단 3차인데 얘가 3차인데 또 빼줘야 돼. 마이너스 4를. 아, 얘 최고차항에서 4를 뺀 게 6이네. 이제 자연수 n은 1일 때. 잘 보세요. 1일 때 얘 제곱인데? 아, 그럼 3차는 사라져야 되겠다. 아, 3차는 사라져야겠다. 제곱이 최고차니까 n이 1일 때 제곱이 최고차니까 3차는 사라져야 돼. 그래서 얘는 4x 3승을 일단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얘는 3x제곱, 얘는 x제곱, 3x제곱. 아, 그럼 3x가 하나 필요했네? 괜찮아요? 그 다음 또 재밌네. x의 n승인데 n이 1이지. n이 1이잖아. 그게 또 4네. 괜찮나요? 조금 특이하네. 이게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라서 대단히 재밌습니다.
얘는 14예요. F1 값이. 얘는요? 11이네요. 얘는 10이고요. 쭉 다 10입니다. n은 6일 때 안 따져도 되겠죠. n은 7일 때랑. 모든 다항함수가 얘네들이 다 되는 놈들이에요. n의 값에 따라서. 답은 14. 그래서 3번. 어떤가요?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고 많이 틀렸겠죠. 1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정답이 11은 없어요. 혹시 11을 구해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을까봐 평가원에서 배려해가지고 14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은 뭐 택도 없겠다 이거 선지에 없어요. 선지. 그래서 정답률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역시 평가원인가? 35번. 다항함수 fx가 x 3승분의 fx는 1이다. 아, 이거 최고차항 x 3승이란 거잖아. 1x 3승이란 거잖아. 최고차항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fx가 2다. 이거는 조립제법 써야겠는데? 가자. 조립제법 쓰자, 일단. 조립제법 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조립제법 써봤자 어차피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 요 놈이 2이다까지. 최고차항 1이라는 것은 어차피 알고 있었고. 넣으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넣으시면은 1,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2다가 이게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네요. 힌트 더 줬을 것 같은데? F1은 12보다 같거나 작을 때 F2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F1을 넣어볼까, 이제? 1 넣으시면은 2 곱하기 1 플러스 m 플러스 n. 왜냐면 12 가지고 이제 다들 그거 할 수 있어.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2 곱하기 이게 f니까 이제 지금 요식 지금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2 곱하기 1 넣었을 때 1 더하기 m 더하기 n. 이게 12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약분을 해주시면은 m 더하기 n이 뭐보다 작지? 약분했을 때 6 넘기시면 5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두 번째야. 괜찮나요? 괜찮나요?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이제. 이제 이게 식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는데 F2의 최대값만 구해볼게. 3 곱하기 4 플러스 2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참 재밌는 게 n 플러스 n이 나오네. 그럼 n 플러스 n이 뭐보다 같거나 작다고? 5보다 같거나 작지. 근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오면 되겠네. 괜찮나요? n 플러스 n이 이제 5야. 최대값이니까 얘가 5일 때 지금 구하는 거야. 두 개 더 해줄게요. 빼주는 게 나았나? 빼주시면은, 정리해주시면은, 슉슉.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33. 12 곱하기 3 해서.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질문을 할 것 같아. 얘를 왜? 이건 알겠어.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이제 최대인가? 이 전체가 최대라는 보장이 있나? 많이 헷갈리시면
요거 가지고 연립을 하세요. n을 n 플러스 1로 바꾸시면 되죠. n을 n 플러스 1로 바꾸면 n이 n 플러스 1이라니까? 그러니까 m이 최대면 최대라고. m이 최대면 얘도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3n 플러스 5네. m이 최대면 이제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뭐 같은 얘기긴 한데 36번 갈게요. 자,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정수라고 줬네? 상수함과 계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최애 대값을 구하시오. 이건 약간 좀 생각을 좀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짝 지우고 갈게요, 그냥. 공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36번으로 바뀌었어. 출발. 잘 봐요. 가족권의 자감 보시면, 와, 날카로워, 주먹도끼. 요 놈이 중요해. x 3승분의 fx, gx. 요 놈이라고 하는 것이 2이다. 지금 가족권을 해석해보면 최고차항 2짜리가 하나. 나머지는 다 1이라는 거네. 최고차항 2짜리 하나. 그럼 조합을 좀 생각해보자, 조합을 생각해보자. 자, 보시면은 3차 최고차항이 3, 0일 수 있으니까 상수항이 있고 2차, 1차. 선생님 왜 1차 곱하기 2차는 왜 안 해? 1차 곱하기 2차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두 개만 따주면 돼요, 사실. 상수항이 상수함수. 얘는 3이고 3상이에요. 1번 경우를 따져주면은 도대체 누가 3차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fx 곱하기 gx가 x는 0으로 갈 때 요것이 마이너스 4다. 이걸 보시면 이제 나 조건을 잠깐 봐보죠. fx랑 gx가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큰 차수를 fx라고 놓고 gx를 작은 차수라고 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를 보니까 그러네. fx, gx가 어차피 자리가 바뀌어봤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fx를 일단 큰 차수로 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fx는 x 3승, 그 다음에 gx는 뭐 상수항수니까 뭐 2,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는 2x 3승 1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정수니까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있겠죠. 얘를 한번 넣어보자고. 얘는 최저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얘는 최저창이 얘고 얘는 최저창이 얘잖아. 괜찮아요? 그럼 얘 최저창은 x 3승이면 일단 안 돼. 곱했을 때 얘가 이제 최저창이 얘를 지우고. 부끄럽군요. 최저차항이 x제곱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4여야 된다니까. 그럼 요거야. 2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의 최저차항. 얘 괄호 단위에서 최저차항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4. 완성! 괄호 단위에서 마이너스 4x. 완성! 그럼 여기서 이제
F2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요놈 마이너스. 요놈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요놈이 F일 수도 있고 요놈이 F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3승 다 따져줄게 그냥 마이너스 1.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답일 것 같진 않잖아. 상수함수가 나올 것 같진 않아. 여기서 어차피 부호만 바뀌었을 뿐이네. 2 넣으시면은 0. 2 넣으시면은 0. 결국엔 다 0이네. 0, 0, 마 1, 마 1, 뭐 2. 답을 보시면은 2는 없는데. 아, 얘에서 답이 나오나 보다. 자, 2차 함수 곱하기 1차 함수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1차 함수 x. x제곱 2x. 최대차항 아직 안 썼어요. 얘를 가자. 선생님, 2x제곱 x는 0으로 갔을 때 요거 가지고 일단은 먼저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ax 플러스 b라고 여러분 c라고 놓은 퀴즈. 최고차항은 맞췄어 잘. 최저차항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얘가 만약에 1차항이 있었으면은 최저차항이 만들어지네. 최저차항이 만들어지네. 얘가 마이너스 3면 되겠네. 괜찮아. 1차항이 있다고 했을 때 정리. 또는 얘가 1차항이 없었고 얘가 상수항이 있었어. 마 4가 돼야 되니까 마 2.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지금 플러스만 하셨는데 마이너스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는데 마이너스를 바꾸시면 요놈이 마이너스 2x제곱이고 어차피 또 플러스 8x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얘는 의미가 없다고. 얘는 의미가 없어요. 뭐 다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을 해보시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겠지. 이해할게요. 얘 1창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2x인가? 마이너스 4x제곱. 또 최저차항의 x제곱이어야 되니까 x제곱이 되는 거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네 가지 이렇게. 이 중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잘 찾으시면 8, 마이너스 8, 0, 4, 마이너스 4, 0 다 0인데 얘는 어떻지? 8이 아니라 이거 4예요. 4. 얘도 어차피 0이야. 의미는 없어. 그렇게. 얘도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뭐가 최대값이죠? 이놈이요. 의심이 여지가 없이 이 x제곱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됐나요? 이것도 평가원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네요.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 다 따져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그냥 터무니없게 4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여기서 4가 나올 수 있긴 하네. 그 외에는 없네요. 8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따져주려면은 자세히 다시 음미 좀 해봅시다. 문제를. 요놈은 최고차항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요놈은 최저차항을 의미한다고 알 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조립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조립을 할 수 있냐 우리가 함수를. 요런 문제의 유형도 꽤나 많아요. 함수를 우리가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 중에서 최대값을 갖는 함수를 만들 수 있냐. 약간 어떤 문제가 생각나죠? 함수를 조립한 문제면 잠깐만요. 오늘 푼 문제 중에 있습니다.
34번이네. 34번 문제랑 혹시 연관성을 느끼시나요? 같은 해야, 같은 해. 수학 나요, 심지어. 20번이 14번으로 바뀌었는데. 극한값에서 함수를 조립할 수 있니, 너가? 차수를 조립해가지고 최고를 만들었어. 여기 나와 있네. 요 문제랑 요 문제는 되게 닮았죠. 닮은 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함수를 조립했잖아, 직접. 그 중에서 하나. 경우가 정확히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차피 경우를 나눠봤자 절대값은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얘랑 상쇄가 되거든, 2를 넣었을 때. 상쇄가 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래서 어차피 얘는 0, 0,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얘 중에서는 2가 제일 크네. 그래서 당신이 함수를 조립해서 함수를 총 16개를 찾든 뭐 8개를 찾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센스 있게 빠르게 풀면은 한 2분,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2분, 3분만에 이걸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한 5분, 6분을 들여서 풀면 돼. 난이도가 그 정도 되니까. 몇 번이야? 14번이니까. 이때 1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객관식 중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 2020학년 때가 어땠는지. 21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하면은 요 정도는 좀 실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선지만 보면은 충분히 14번에 나올 만하네.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틀릴만한 또 문제 자체는 아니야. 하다 보면 또 언제 시간이 좀 들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냥 잘 정리하다 보면 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7강 마무리 했고요. 7강 2부 마무리 했습니다. 하남 미사의 프로네시스 수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